한돈의 2차 드래프트 얘기 저희가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BO가 어제 비공개로 2차 드래프트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4년 만에 열린 프로야구 2차 드래프트 여러가지 또 보완점까지 더해지면서 이 거물급 베테랑들의 연쇄 이동이 눈에 띄었는데요. 또한 이름값으로만 보면 뭐 거의 FA 계약을 방불케 할 정도였습니다. 실질적으로 FA 계약을 하고 2차 드래프트 이 보호 명단에 묶이지 않은 선수들도 또 다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이적한 선수들 뭐 주요 선수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키움의 1라운드는 SSG 최주환 선수가 또 지명을 하게 됐고, 한화는 1라운드 LG 우한 이상규 선수, 그리고 4라운드에서는 SSG 김강민 선수가 지명이 됐습니다. 김강민 선수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두 번째 주제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약점으로 지적을 받았었던 불펜 보강에 아주 알짜배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LG의 좌완 불펜 최성훈 선수, 2라운드에서는 키움의 언더 양현 선수, 3라운드에서는 김 전병우 선수를 또 영입을 했고, 두산은 1라운드에서 LG의 포수 김기현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SSG NC 포수 박대온, 그리고 3라운드에서는 기아 포수 심두원수. SSG도 지금 포수에 대한 이 갈망이 참 많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그런 지명이기도 했어요. 네, 뭐 지금 김민식 이후에 대체 자원 조영우 선수가 있기는 한데 아직 뭐 공수에서 아직은 좀 부족한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이흥년 선수, 네. 그리고 이재원 선수, 이 두 선수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정말로 곧 그 은퇴를 해야 될 상황까지 또 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포수를 이렇게 영입할 수밖에 없는 거고, 포수의 약점이 지금 가장 뚜렷하잖아요. 지금 김민식을 제외하면은. 그래서 SSG는 사실 그 포수를 2명 이렇게 뽑는 거는 드래프트에서 쉽지 않은데, 네, 여기 두 선수를 모두 신범수 잘 데리고 온 것 같아요. 신범수. 그렇습니다. 신범수, 네. 어쨌든 지금 뭐 키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주환 선수를 또 영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주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들리기로도 키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팀에서도 2차 드래프트에서 지명을 또 고려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아직까지 그래도 가치가 좀 많이 남아 있는 선수라 생각이 들어요. 1라운드에서 지명됐다는 거, 그것도 이 앞순번에서 지명됐다라는 거는 여전히 좀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구단들이 많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올해도 벌써 20개 홈런 때렸어요. 네, 공격력이 필요한 팀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노려볼 만한 그런 선수죠. 최주환 선수. 앞으로도 뭐 한 2, 3년은 거뜬히 할 수 있는 그런 네. 몸을 또 가지고 있는 선수니까 키움이 어떻게 보면 가장 베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최주환 선수 영입을 한 게, 올해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부상들도 많았고, 뭐 투타가 어떻게 보면은 좀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굉장히 좋지 못한 성적이었는데, 특히 공격력에서 굉장히 약점을 또 드러냈잖아요. 그렇죠. 지난해 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좀 타선에 이 이재원 선수와 함께 같이 욕을 가장 많이 먹는 선수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최주환 선수긴 했죠. 네, 결국은 최주환 선수를 선택할 수 있었던 거는 아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선수들 중에 연봉이 제일 높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6억 5천만 원인가 한 네. 정도 되는데, 뭐 이거는 사실은 뭐 선수 한 명 영입하는데 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좀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젊은 선수들이 또 많다라는 거, 키움은 베테랑 선수들의 활약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뭐 코치의 역할을 또 해줘야 될 선수들도 필요하니까 저는 최주환 카드는 적합하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뭐 SSG가 이제 셀러리 캡 비우려고 뭐 이제 여러 선수를 또 푸른 것 같다. 뭐 유니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뭐 키움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년에 뭐 리빌딩 시즌이라고는 하지만 이 베테랑 보고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제공해주는 그런 느낌도 살짝 좀 듭니다. 맞습니다. 특히 뭐 마운드 뭐 안우진 선수 같이 출발을 못하면서 내년에도 키움은 사실은 어려워요. 맞아요. 출발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선수 보강을 했던 뭐 원종현 선수라든지 뭐 이영종 선수도 마찬가지고 뭐 그 정도의 값어치는 하진 못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선수들의 활약도 굉장히 필요하고, 어쨌든 지금 선수단이 많이 약해졌어요. 어떻게 좀 최대한 보강을 많이 해서 경쟁력을 좀 찾아야 되는데, 일단 스토브리그의 시작은 이제 최주환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최근훈님 말씀처럼 연봉이 6억 5천인데 여기 이제 보상금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4억이니까 1년에 10억 5천을 투자하는 셈입니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키움 입장에서는 꽤나 큰 지출인데, 어쨌든 최주환 선수가 키움에서도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길 바라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팀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KT 같은 경우에는 삼성 우규민 선수를 또 지명을 했는데, 우규민 선수 다시 이제 또 KT로 넘어가면서 이제 예전 LG에서 뛰었었던 선수들과 또 다시 함께 하게 됐으면 박경수 선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박병호 선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네요. 또 어제 딱 그 통화했어요. 네. 어제 규민이하고 어제 그거 자기는 이적에 대한 부분도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KT로 갔다라고 생각하니까 경수가 제일 먼저 떠올랐다. 아하, 그렇죠. 그러면서 뭐 이제 은퇴를 해도 될 나이
나이인데도 다시 이제 선생을 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1라운드에 뽑을 정도라고 하면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뭐 충분히 더 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우기민 선수는 사실은 즉시 전력감을 하는 너무 좋은 선수예요. 지금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십니다. 유니콘님 라파 운동회에서 우규민 팀 있는데 우규민 없는 우규민 팀 되었어요. 또 얘기를 하셨는데 아 맞다. 얼마 전에 준비하더만. 네, 그러니까요. 아 참 이게 좀 씁쓸하실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삼성 팬 여러분들께서 물론 김재현 선수가 넘어온 거는 뭐 큰 도움이 되겠지만 어쨌든 우규민 선수도 이제 FA로 영입해서 뭐 물론 이제 영입했을 당시에는 이제 선발 투수로의 기대가 좀 있었지만 불펜으로 이제 전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던맨으로서 그래도 나름 좀 활약을 좀 해줬었던 선수인데 좀 아쉽게도 됐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롯데 같은 경우에는 2라운드에서 하나 오선진 선수를 또 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3라운드에 SSG 최양 선수 여기도 이제 노림수가 또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내야 보강하겠다라는 이제 의지가 엿보입니다. 안치홍 선수 공백을 어떻게든 메워야 되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물론 그 2차 드래프트에 나와 있는 명단을 보고서 가장 팀에 필요한 선수를 영입한 거는 맞는데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은 두 선수가 그동안 보여줬던 커리어가 확실한 주전이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하고 차라리 이럴 바에야 젊은 선수들을 키우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팬들도 그렇고 가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이제 어쨌든 뭐 즉시 전력감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는 선수지만 굳이 꼭 이 선수들을 영입을 했어야 됐나? 그러니까 약간 좀 주전급으로 본다기보다는 약간 좀 백업, 그렇죠. 뎁스를 좀 보강하는 차원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롯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기아는 이제 2라운드에서 두산 투수 이영범 선수를 또 지명을 했고 NC는 두산에 위해서 송승환 선수 그리고 3라운드에서 기아 투수 김재열 선수를 또 지명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구단별 유출 결과를 좀 살펴보면요, LG와 SSG, NC가 나란히 4명으로 가장 많은 선수가 유출이 됐습니다. 이제 35인 보호 명단을 짜는 게 꽤나 또 빡빡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아가 3명, 그리고 두산과 키움이 2명, 삼성과 하나, KT가 이제 1명의 선수가 또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롯데가 유일하게 선수 유출이 없는데 롯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묶을 만한 선수들이 그만큼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은 그만큼 선수들을 잘 묶었다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결과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봐요? 나는 잘 묶었다라기보다는 그냥 묶을 수 있는 선수들은 우리가 다 드러나잖아요. 네, 사실은. 다 어떤 선수 보면은 꼭 한 2명, 3명 이런 선수들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롯데는 잘 묶었다라기보다는 데려갈 만한 선수가 부족했다. 타 팀에서. 그러니까 이게 2차 드래프트가 다시 재개되면서 이 규정이 조금 이 고쳐진 부분이 이제 3년차 이내에 있는 선수들은 이제 대상이 아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명하고 뽑고 뭐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뺏기고 이랬었던 게 가장 문제였는데, 유니콘님 말씀처럼 셀러리캡 문제로 주전급 선수를 풀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고 30대 전후의 선수층이 얕다 보니까 타 팀이 탐낼 만한 유망주들은 또 거의 3년차 이내에 몰려있고 또 군대 보내놓은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자동보호 선수로 많이 묶인 상황이었어요. 덕분에 35일 여유있게 묶을 수 있어서 이번 드래프트에서 단 한 명도 뺏기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제 2년 뒤에 2차 드래프트에서는 또 맛집이 될까 두렵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맞습니다. 네. 어쨌든 전 잘 묶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LG나 SSG, NC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배가 아플 것 같습니다. 자, 양도금 같은 측면에 있어서도 선수를 지명한 구단, 해당 선수 전 소속 구단에 줘야 되는 양도금 1라운드는 4억 원, 2라운드는 3억 원, 그리고 3라운드는 2억 원인데요. 하위 3개 구단이 지명할 수 있는 4라운드 이하 선수 양도금은 1억 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도금 마지막 2차 드래프트가 열렸던 지난 2019년과 비교해서 1억 원씩 올랐는데요. 이거는 구단들 입장에서도 이 선수를 또 지명해서 데려가는데 약간은 좀 부담을 느끼게 하면서 진짜 필요한 선수만 쭉 꼽으세요, 이렇게 좀 한 느낌도 좀 있습니다. 네. LG 같은 경우는 이제 13억이나 또 이득을 봤다고 하는데 와, 뭐 장난 아닌 그런 상황이고, 이거 샐러리 캡과 관련해서 이제 뭐 푼 팀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샐러리 캡 없앱시다 이런 얘기, 그리고 샐러리 캡 없애자는 움직임도 좀 있었던 걸로 이사회 결과에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미 샐러리 캡 도입하겠다라고 하고 또 몇 년 차 이제 진행이 되어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또 갑작스럽게 또 한다 그랬다가 안 하면은 그걸 또 염두에 두고 계산해서 팀 운영을 한 팀들이 또 손해를 보게 되는 거니까 저는 이건 또 계속 또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그 새로운 규정이나 이런 것들 만들었을 때 좀 지속적으로 쭉 가는 게 없어 보면은 한 1년 해보면은 또 문제점 발생하고 뭐 또 보완해야 되고 자꾸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나는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봐요. 아, 그쵸. 자꾸 시도를 해야 된다고 봐. 그러면서 고쳐 나갈 거 고쳐 나가고 말도 안 되는 걸 고칩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이거는 들을 필요도 없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 그 문제를 제기하고 하면은 이거는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봅니다. 블루즈님 2차 고맙습니다. 2차 드래프트라는 것이 공개 시장인데 여기서 이제 미지명이 된 선수들은 이제 방출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죠. 이제 방출이 돼서 FA가 된다면은 이제 또 새롭게 팀을 찾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또 됩니다. 이랬을 때는 뭐 보상금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이 없기 때문에 이 선수를 원하는 팀, 그러니까 이제 뭐 좀 기회를 주고 싶은 팀에 있다면 선수 생활이 또 이어질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좀 이제 은퇴기로에 놓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난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네. 그 옵트아웃 조항은 대부분 이제 그 약간 대박 계약을 그렇죠, 맺는 사실. 선수들한테 네. 미국도 똑같 미국도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항상 이 시기가 되면은 이제 방출 선수들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그런 걸 좀 그 챙겨줄 수 있는 뭐가 좀 있을까 이런 생각 좀 들어가지고 한번 얘기 꺼내봤는데 똑같네. 근데 뭐 미국도 방출 선수들한테 뭐 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전력 외로 판단이 된 선수이기 때문에 구단 입장에서도 손해를 좀 감수를 하고 또 이제 방출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렇네요. 지금 뭐 썰정의 대리품 박종훈이와 김동엽은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박종훈 미지명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데요. 근데 박종훈 100% 나온 거 맞죠? 뭐 그 단장 SSG 단장이 또 이제 언급한 바에 따르면은 그게 뭐 거의 유력한 상황인 것 같아요. 박종훈 정도면 사실은 데려갈 만한 팀이 있다면은 데려갈 만한데. 근데 이제 연봉이 또 너무 높고. 그러니까 그게 좀 걸림돌이었던 것 같아. 보상금도 좀 이제 줘야 되고. 그죠? 그래서 그 FA를 계약을 하고 아니면 뭐 단연 계약, 이런 장기 계약을 하는 선수들 이거는 진짜 전술 전략이 필요한 것 같아. 보면은 4년 계약이다 했을 때 계약 초반에는 좀 많이 받고 뒤로 갈수록 적게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만약에 박종훈 선수가 연봉이 뭐 한 2억이다. 이랬으면은 뭐 안 데려갈 팀이 어디 있었겠어. 아 뭐 그건 그치? 그렇죠. 네. 그건 이제 그것도 좀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근데 그러게요. 박종훈은 난 당연히 1라운드에 빠져나가지 않을까? 나는 이 생각을 했는데. 근데 너무 지금 잔여 계약이 너무 커가지고 지금 이구디구님 말씀 보면 3년에 33억이라고 하는데. 너무 크다. 그쵸. 게다가 지금 이제 기량을 완벽하게 회복하지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지명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갑니다. 그 남은 계약을 이제 데려가는 팀이 다 떠나야 되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이랬을 때는 SSG 입장에서는 뭐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되긴 3년에 했는데 33억이니까 SSG는 진짜 난감하겠다. 이 BFA 이 단연 계약이 사실은 이렇게 또 명과 암이 좀 있는 것 같아요. SSG 입장에서는 그 BFA 단연 계약을 준 선수들 다 부진하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운 그런 선택이 되지 않았나.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